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차성한 교수의 글입니다. 네, 요즘 아주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렇죠. 특히 이 글은 어떤 특정 정파의 시각보다는 좀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하면서 판사 탐욕 같은 목소리 대신 입법적 해결을 강조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사건 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논의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을 통해서 그 논란의 핵심 쟁점이 뭔지, 또 교수가 제안하는 입법 대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정치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사안의 맥락을 명확하게 또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수 분석의 시작은 역시 대법원 결정 그 자체인데요. 이게 결정이 굉장히 빨랐다. 이 점 말고 또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교수는 그 결정의 형식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식이요? 네, 그러니까 후보 자격을 바로 박탈하는 그런 파기 자판 있잖아요.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거. 아, 네네. 그게 아니라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택했다는 점, 이걸 강조합니다. 파기 환송.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으로 대선정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걸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에요. 파기환송심 해야죠. 또 재상 구할 수도 있죠. 이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실제 그 효과는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은 오히려 피하게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교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 탄핵이다, 뭐 이런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효과가 없다. 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입법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죠. 그 첫 번째 제안이 바로 요즘 정말 논란이 많은 대통령 불소추 특검 문제군요. 맞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빼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 이건데요. 네. 여기서 소추에 이미 기소돼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게 해석상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견이 분분했죠. 교수는 이제 다수설에 따라서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걸 아예 명확하게 하자.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임기 중 공판 절차 정지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예 법 조항으로 못 박자는 거군요. 네. 법 해석에 맡겨서 계속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해서 법원에 어떤 정치적 부담도 주지 말고 또 정치 문제가 자꾸 사법으로 넘어오는 것도 막자는 그런 취지죠.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제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른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이것도 말이 많았죠. 네, 여기서 특히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부분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행위요. 구체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행동, 행위까지도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넓다는 거죠. 아. 그래서 검찰이 좀 자의적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너무 쉽게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포괄적인 규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과거에 그 인격 관련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고 해서 삭제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이 행위 관련 부분도 삭제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행위 부분을 아예 드러내자. 만약 그렇게 개정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행위 부분이 삭제되면 형사소송법 원칙 중에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소 판결이요? 네, 그러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송 조건이 안 맞아서 재판 자체를 큰데버리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 위반으로 진행 중인 재판들은 면소 판결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파장이 클 수 있는 제안인데요. 당연히 특정인을 위한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교수도 그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해온 국회의 입법적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아, 문제점을 알았으면 진작 고쳤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되었더라도 잘못된 법은 고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논란이 자꾸 반복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도 지적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법관 임명 방식 문제인가요? 네. 지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 이게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는 거죠?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법원 구성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 의견이 10대 2로 크게 갈린 것도 혹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은 이것도 결국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논란은 단순히 한 판사의 결정이나 특정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입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제도 자체의 결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리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차성환 교수는 최근에 이 판결 논란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의 불명확성 문제,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 대법관 임명 방식의 한계까지. 네,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다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죠.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결국 판사 탄핵 같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하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정 인물의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이 갑자기 논의되고 또 어떨 때는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법부 판단의 방향이나 무게가 달라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법과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쩌면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